안녕하세요. 건강한 전립선을 위한 건전한 비뇨기과 김교수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암, 특히 전이성 전립선암의 신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립선암은 선진국에서 유병률이 매우 높은 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전립선암의 치료를 위한 신약들이 매년 끊임없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 대부분은 국내에도 이제 신속히 도입되고 있고 또 꽤 많은 약제들은 이미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화가 됐어요.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 시시각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더 최신의 정보를 위해서는 치료를 담당하는 주치 선생님하고도 상의가 필요합니다. 전립선암의 표적 치료는 암세포의 분자적 특성을 대상으로 해서 암의 성장을 억제해요. 특히 이 중에서 안드로젠 수용체, 남성 호르몬 수용체는 전립선암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안드로젠 수용체 표적 치료제에는 자이티가, 엑스탄디, 얼리다, 뉴베카 등의 약이 있어요. 기존의 호르몬 차단 치료는 안드로젠, 남성 호르몬의 생산을 차단하는 치료입니다. 반면에 이 새로운 표적 치료제들은 안드로젠이 결합하는 수용체의 작동을 억제합니다. 이러한 표적 치료제 중에서 자이티가는 엄밀하게는 전립선암을 억제하는 기전이 좀 다릅니다. 안드로젠, 그 중에서도 테스토스테론은 대부분 고안에서 생성이 돼요. 지상 하부에서 분비되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GnRH죠.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황체 형성 호르몬, LH가 고안을 자극을 하면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돼요. 호르몬 차단 치료는 이 과정을 억제를 해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를 합니다. 하지만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호르몬 치료에 내성을 갖는 전립선암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다른 경로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뇌하수체에서 분비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ACTH가 부신을 자극을 하면 부신에서 안도스트레네디온 같은 약성 안드로젠들이 만들어져요. 이 약성 안드로젠들은 시토크롬 P450이라는 효소에 의해서 테스토스테론 또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같은 활성형의 남성 호르몬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이티가는 시토크롬 P450 효소의 기능을 억제를 해서 활성형 안드로젠의 생성 자체를 차단합니다. 이런 원리로 자이티가는 거세 전립성 전립선암에서도 전립선암을 더 강하게 억제시킵니다. 반면에 엑스탄디, 얼리다, 뉴베카 같은 표적 치료제들은 작용 기전이 대체로 비슷해요. 이 약제들은 안드로젠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테스토스테론이 안드로젠 수용체에 결합하거나 안드로젠 수용체가 세포 핵 안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면 안드로젠 수용체의 DNA를 결합해서 암을 생성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억제를 해요. 이런 강력한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에서도 암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호르몬 차단 치료하고는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호르몬 차단 치료와 안드로젠 수용체 표적 치료를 병용하면 전립선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티가나 엑스탄디처럼 초기에 출시된 안드로젠 수용체 표적 치료제들은 초기 임상 연구에 따라 도세탁셀 항암 치료가 실패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에만 사용이 승인이 됐어요. 하지만 후속 연구들에서 도세탁셀 치료 이전에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거세 반응성 전립선암 환자에도 좋은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점점 사용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도 이런 연구 데이터를 적극 반영해서 자이티가와 엑스탄디의 급여 대상을 점점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얼리다나 뉴베카 같은 최근에 나온 표적 치료제들은 초기 임상 연구가 거세 반응성 전립선암, 또 비전이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같은 비교적 약물 치료 초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고 연구 결과도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비교적 약물 치료 초기에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사용이 승인이 됐고요. 국내에서도 2024년 1월 기준으로 두 약제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이 중 얼리다는 전이를 동반한 거세 반응성 전립선암 환자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아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펄프 억제제는 DNA 손상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펄프 효소를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펄프 효소는 세포의 DNA가 손상됐을 때 손상된 부위를 식별하고 수리를 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해요. 이 효소는 DNA 단일 가닥 손상이 발생한 DNA에 ADP 리보스 단위를 추가를 해서 다른 수리 효소들이 손상 부위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결국 DNA의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을 회복을 시켜요. 펄프 기량제는 이 펄프 효소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DNA 손상 부위에 ADP 리보스가 추가되는 과정이 차단이 되고, 따라서 DNA 수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펄프 효소가 억제되면 소규모의 DNA 단일 가닥 손상이 축적이 돼서 세포 분열 과정에서 소규모 손상들이 더 큰 이중 가닥 손상으로 발전합니다.
정상세포에서는 DNA 이중가닥 손상은 상동 재결합 수보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복구가 됩니다. 하지만 BRCA1 또는 BRCA2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세포는 이런 DNA 이중가닥 손상을 복구하는 데 취약해요. 펄법 억제제는 이런 세포에서 DNA 손상을 복구를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세포 사멸을 유도합니다. 이런 효과는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립선 암처럼 BRCA 변이와 관련된 암 치료에 아주 유용해요. 이런 펄법 억제제는 림파자, 루브라카, 아키가 등이 있고요. 임상 연구에서 BRCA1, 2 유전자 변이를 비롯한 상동 재결합 수복 유전자 변이가 있는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 암 환자에서 치료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사용이 승인이 됐습니다. 국내 식약처에서는 림파자와 아키가를 전립선 암 환자에 사용하는 걸 허가를 했고요. 하지만 두 약제 모두 2024년 기준으로는 국민건강보험에 그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 비용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좀 처방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립선 암의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에는 라듐 223 치료와 루테슘 117 전립선 특이세포막 항원 177 루테슘 PSMA 치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77 루테슘 PSMA 치료는 전립선 특이세포막 항원 PSMA 표적 치료법으로 앞으로 치료 효과가 굉장히 유망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암의 면역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자의 면역체계를 활성화해서 암에 맞서 싸우도록 설계된 개인 맞춤형 면역요법하고 면역 관문 억제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환자 개인 맞춤형으로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요법에는 시풀셀이 있어요. 전립선 암 환자의 혈액에서 항원 제시세포 APC를 추출해서 배양을 하고 배양된 항원 제시세포에 시풀셀을 첨가를 해서 활성화시킨 후에 환자한테 다시 주입을 합니다. 활성화된 항원 제시세포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전립선 암에 특이적으로 면역 반응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활성화된 T세포는 전립선 암에 대한 면역을 갖고 암에 맞서 싸울 수가 있어요. 2010년도에 발표된 임상 연구에서 증상이 없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 암 환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치료가 승인이 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치료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치료비도 비싸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사장된 치료가 되고 있어요. 물론 국내에도 아직 도입되지는 않았고 이제 앞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는 최근 여러 암의 치료에 활용되는 면역 치료의 한 방법입니다. 우리 면역 체계는 관문, 체크포인트 단백질을 통해 조절이 돼요. 하지만 암세포는 관문 단백질을 이용해서 면역 체계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사멸 단백질 PD-1, 그다음에 PD-1 수용체가 관문에서 만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 대상을 아군으로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암세포는 PD-L1을 이제 가발현시켜서 T세포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면역 관문 억제제는 이러한 관문 단백질을 차단해서 면역 체계가 암세포를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립선 암에서도 면역 관문 억제제 일종인 키트루다와 젠퍼러 등을 거세 저항성 전립선 암 환자에서 기존 치료, 예를 들면 도스타셀이나 림파자 같은 치료에 추가로 병용하는 게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임상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임상 연구들의 결과가 그다지 낙관적이지는 않을 걸 예상이 됩니다. 전립선 암은 암세포의 유전자 변이가 좀 적은 편이고 정상 면역세포인 T세포의 침윤이 적은 암이기 때문에 면역 치료 효과는 좀 제한적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개발된 전립선 암에 효과 좋은 신약들이 많아서 전립선 암의 면역 치료 역할은 앞으로 또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복잡했죠? 오늘은 이제 전립선 암에서 쓰는 여러 신약들을 소개하느라 좀 내용이 길어지고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전립선 암에서는 새로운 치료제들이 매년 끊임없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치료 효과가 유망하고 앞으로 사용이 늘 걸로 예상되는 약제들은 첫 번째, 안드로젠 수용체 표적 치료제, 두 번째, 전립선 특이 세포막 항원 표적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 그 다음에 펄프 억제제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진행성 전립선 암 환자들은 주로 이제 이러한 약제들의 동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시시각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내용이 바뀔 수 있는 내용이라서요. 더 최신의 정보를 위해서는 치료를 담당해 주시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전립선암 신약들의 근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유익하게 보셨나요? 김교수 채널 좋아요, 구독, 시청해 주시고요. 전립선암 관련해서 간단한 상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페 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전립선암 관련해서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1661-2282 전화 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오늘도 긴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세요.